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건데 요게 요즘 핫하다. 그 얘기가 나한테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래? 그게 핫해? 그리고 그걸 내가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그 주식이 가장 비싸졌을 때 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계속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정신이라면 여러분은 주식 투자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갑자기 너무 불안하다. 다른 사람은 다 금으로 주식으로 돈 버는 것 같은데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지금이 고점이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억 모으고 투자하세요. 1억을 모을 때까지는 주식하지 마세요. 1억을 모은 분들은 주식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라는 거는 이제 저는 대학생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는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고 직장 생활하고 당연히 예적금, 재형저축 이런 걸 해갖고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래도 뭐 주식을 조금씩은 했던 것 같긴 해요. 뭐 많이는 안 했는데 가장 최근에 제가 이제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는 주식보다는 주로 예금과 적금과 절제를 통해서 오히려 쓸데없는 돈 안 쓰는 게 수익률 100%지 뭐 수익률 1% 올리는데 에너지 쓰는 것은 낭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뭐 어떤 경우도 그냥 주식은 절대 투자하지 말라는 쪽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2021년 1월 1일 날 월간 신동아에 게재한 칼럼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 뭐 인터넷 쳐보시면 나오는데 그 칼럼 제목이 뭐냐 2021년 올해는 투자의 위험보다 투자를 안 하는 위험이 더 크다. 이게 칼럼 제목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21년도에는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숟가락 다 얹어야 된다. 이거는 안 하면 안 된다. 올해는 이런 얘기를 썼던 거예요. 김경필 멘토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 근데 결과론적으로 2021년도에 주식시장이 어땠느냐? 뭐 우리나라는 뭐 그다지 그렇게 뭐 상승이긴 하나 뭐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었으나 미국장은 뭐 역사상 유례 없는 엄청난 장이었습니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숟가락만 얹어놓고 있었으면 일단 그래도 뭐 돈을 다 벌었던 시기였죠. 그런 장세가 오면 저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최근엔 얘기를 왜 안 하느냐? 지금 그 정도의 장세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개별적으로 들어가면이야 뭐 버는 분도 있고 뭐 잃는 분도 있고 이렇지만 유튜브나 방송에 나와서 인플루언서가 얘기를 하는 한마디는 굉장히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 사놓으시면 부자가 됩니다. 근데 그 영상을 3년 후에 누가 본다니까? 요 영상은 언제부터 언제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이 된 것만 해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시겠지만 2024년도에 지금 장세는 어떠냐? 여러분들이 한 2, 3년, 3, 4년 전에 어떤 회사는 앞으로 한 5년, 10년 후에 엄청 성장할 거야 라고 자기 확신에 의해서 투자하신 거는 하셔도 되는데 제가 가장 우리 주식초등학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갑자기 안 들던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 거야. 야, 금값이 40만 원, 돌반지가 43만 원이래. 그러면서 야, 이거 금 투자한 사람 돈 벌었겠는데. 야, 지금 이제는 앞으로 대세는 금인가 본데. 야, 지금이라도 금에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만약에 여러분 머릿속에 들었다라는 얘기는 그 무슨 얘기냐. 지금 금값이 꼭대기란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갑자기 너무 불안하다. 다른 사람은 다 금으로 주식으로 돈 버는 것 같은데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지금이 고점이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모. 미싱 아웃의 공포.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감이 스물스물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들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이 꼭대기란 얘기죠. 왜냐면 그전에는 왜 안 들렸을까요? 그렇게 안 오를 때는 내가 그 생각을 못 했거든. 내가 주변에서 무용담이 들리고 누가 돈 벌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 막 불안해지는 거야. 대부분 사람이 그 불안감에서 투자를 시작하니까 말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는 자기 확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자기 확신의 영역. 유튜브 보시고 또 누가 옆에서 무슨
쏙닥쏙닥 뭐 카더라라는 얘기를 들어서 시작하시면은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이 얼마나 민감도가 높냐. 우리가 herding behavior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양떼 효과, 군집 효과. 지금은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한남대교까지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어디서부터 막히냐면 그 10차선, 8차선, 이 10차선 그 큰 길이 어디서부터 막히냐면 그 청계산 그쯤부터 막혀요. 양재 IC, 서초 IC, 반포 IC 오는데 거기서 한 8km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1시간 걸리는 거야. 차들이 쫙 밀려 있지 않습니까? 막 어디가 빨리 뚫릴지 알고 막 앞을 봅니다. 막 저 앞을 막 한 1km 앞을 봐요. 그럼 보면 요쪽 옆에 차선이 좀 뭐 빠지는 것 같아. 그러면 글로 싹 옮겨 타는 거야. 근데 참 희한하게도 분명히 저쪽 차선이 이 차선이 빨리 빠지는 것 같아서 딱 올려 타면은 내가 옮겨 탔던 그 차선이 쭉 나가는 거야. 내가 옮겨 탄 차선이 안 막혀.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이 차선들을 쭉 보다가 저 앞에 1km 앞에 어디가 뚫리는지를 보는 거는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도 다 그거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앞에가 저기가 빠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갑자기 앞에서도 다 끼어드니까 내가 끼어든 차선이 갑자기 느려지는 거거든요. 내가 있던 차선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시장 효율성이라는 게 극대화되어 있다는 게 뭐예요? 시장에 나타난 정보들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실시간으로 빛의 속도로 반영이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건데 요게 요즘 핫하다. 그 얘기가 나한테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래? 그게 핫해? 그리고 그걸 내가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그 주식이 가장 비싸졌을 때 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난 이게 맞다고 봐라는 자기 확신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포감으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1억 모으고 투자하세요. 1억을 모을 때까지는 주식하지 마세요. 1억을 모은 분들은 주식해도 돼요. 근데 1억을 모았으니까 그 1억을 주식에 투자해라가 아니라 얼마 전에 나온 KB 부자 보고서를 보니까 KB 부자 보고서가 매년 이제 발간을 하는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현금과 CMA와 예적금으로 63%를 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식에는 15%. 그러니까 수백억 있는 분들도 주식은 딱 15% 하는 거야. 그러면 수백억 없잖아요, 우리가 아직. 그러면 뭐 우리는 이제 1억, 2억 있다. 그럼 얼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사놓고 뭐 샀었지? 약간 예를 들면 그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도 괜찮아, 마이너스 나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금액 정도가 주식 투자의 비율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주식 투자하고 아침에 9시에 출근하셔가지고 9시 딱 근무 시간 시작됐는데 배 아파서 화장실 가서 다 화장실 가잖아. 9시만 되면. 이거 보려고. 그죠? 그리고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계속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정신이라면 여러분은 주식 투자 실패합니다. 그런 정도의 비중을 하시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1억 모으기 전까지는 예적금에 집중하시고 1억을 모았다 하더라도 일부를 분산 투자하시되 투자는 여러분 자기 확신의 영역으로 하셔야 된다. 최근에 주가가 어떠냐?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2024년도 주가가 어떨 것 같습니까? 막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문가 나와가지고 올해는 주가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10명한테 물어보면 올해 주가 나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10명이 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주식초등학교를 이 시청자분들은 그러면 올해는 무조건 주식하면 돈 벌겠구나. 여러분 주식 전문가가 말하는 주식 전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르든지 아니면 뭐예요? 조금 있다 오르든지 아니면 한참 있다 오르든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 어떤 주식 전문가가 올해 주가는 올해는 힘듭니다. 올해 빠집니다. 올해 조정됩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S&P 500은 2021년 연말의 최고점에 거의 100% 그냥 뭐 다 회복됐어. 그냥 우리 코스피는 안타깝게 2021년 6월인가가 아마 거의 최고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아직까지는 그죠? 뭐 한 80% 수준도 안 회복됐죠. 그러면 어떻게 미국 주식이 훨씬 비싸고 국내 주식은 그 고점 대비해서 싼 거죠 지금, 그죠? 그럼 미국 주식만 놓고 본다면
엄청나게 비싸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투자는 그렇다 치고 뭔가 새롭게 생각하는 분들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최소한 예적금이 1억 정도까지 모은 분이 일부 분산 투자, 저는 찬성. 그런데 동기들은 다 1억 모았는데 나만 2천만 원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된 거죠? 8천만 원 어디 간 거죠? 8천만 원? 인스타그램 보면 다 나오지. 8천만 원 어디 있었는지, 그죠? 동기들은 다 1억 모았잖아. 나 2천만 원밖에 못 모았다. 아우, 저 멘토님, 저 2천만 원밖에 못 모았어요. 못 모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2천만 원을 모은 게 아니라 그건 2천만 원 남은 거야. 쓰다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동기들은 다 1억 모았는데 나 2천밖에 없어. 그럼 이 사람이 주식시장에 2천을 들고 뛰어들면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느냐? 2천만 원을 가진 사람이 예적금을 시작 안 하는 이유는 뭐냐? 동기들은 1억 있는데 난 2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걸 역전을 하려고 그래. 역전하려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 수익률은 높아야 낮아요? 높죠.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건 무슨 뜻이죠? 자, 경제학에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말과 요구 수익률이라는 말이. 기대 수익률은 뭐야? 아, 내가 미래에 30% 먹어야지, 50% 먹어. 이게 기대 수익률이야. 요구 수익률은 뭐야? 당장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 이 회사의 배당과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비싸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반대예요. 기대 수익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작아져요. 기대 수익률이 커진다는 얘기는 요구 수익률이 작아진다. 요구 수익률이 작아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비싸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기대감이 크면, 쓰잘데기 없이 커지면 엄청 비싼데도 아니야, 올라갈 거야,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공포감에 시작한 사람이 투자를 실패하는지 아시냐? 그 공포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기대 수익률이 높아. 왜냐하면 동기들은 다 1억 모았는데 나 2천밖에 없어. 빨리 쟤네들을 따라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를 사면 50% 먹을 거야, 100% 먹을 거야. 쓸데없이 기대 수익률이 커지니까 엔비디아가 쌀 때 사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비싸도 그게 싸게 보이는 거야. 요구 수익률이 낮아져가지고. 정확한 거는 말이죠, 지금의 2024년도 상반기의 장세는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고요. 주식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지금 2021년도 고점 대비 주가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냉정하게 보시면 알고, 2021년 이후에 얼마나 성장하고 성장 가능성이 생겼는지를 보시면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로 사실 오버 프라이싱이 돼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주식을 현재는 계좌에서 돈을 다 뺀 지가 제가 2021년 1월 26일 날 돈을 뺐어요. 물론 좀 필요해서 뺀 것도 있지만 그때 이미 좀 꽤 먹었거든, 2020년도에. 그러니까 굳이 나는 여기서 물론 좀 더 오를 거라고 칼럼도 썼고 좀 더 갈 거지만 굳이 나는 뭐 더 먹을 생각이 없다 하고 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주식 투자에 잔고를 비워놨거든요. 그러면 몇 년 됐냐면 지금 정확하게 3년 됐지 않습니까? 2021년부터 24년 1월까지 3년 동안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멘토는 주식 잔고에 돈을 완전히 영 상태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영 상태로 만든 3년 동안 주가가 어땠느냐? 물론 뭐 최근엔 많이 회복했지만 사실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 사이에 좀 속편하게 있었겠지. 뭐 신경 안 쓰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메뚜기를 뛰어야 된다. 시장이 좋을 때 참여를 하고 좀 아니다 싶을 땐 쉬어야 돼. 현금이라는 종목도 하나의 엄연한 투자 종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굳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새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 수익률이 낮을 정도가 됐느냐. 뭐 한 1억 이상 모았냐? 요즘 한 1,000만 원 그냥 주식 산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죠. 그냥 뭐 이런 거면 해도 되는데, 굳이 제가 주식 투자를 하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가 여기서 더 하강을 할 거냐, 상승을 할 거냐. 경기가 만약에 올해 상반기, 하반기 굉장히 하강을 한다 그러면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별로 하강을 안 한다면은 금리 인하가 뭐 찔끔되든지 뭐 안 하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경기가 심하게 하강이 된다면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오죠.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온다는 거는 올랐지만 성장주가 더 오를 거예요. 왜냐면 성장주는 아시겠지만은 금리하고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성장주는 탄력을 받아. 사실은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탄력을 이미 받은 거예요. 지금 성장주가 굉장히 많이 회복한 이유는 아직 금리 인하는 안 했는데 금리 인하 할 것 같아 라는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금리 인하가 나오면 성장주는 조금 더 갈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경기가 그렇게까지 안 꺾이고 그냥 연착륙 내지는 오히려 지금 미국은
경기 연착륙이 아니라 좀 좋아지는데라는 얘기가 나오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그냥 통과를 한다라면 가치주가 지금 그동안 소외됐기 때문에 싸거든요. 얘네들이 오를 거다. 여러분들 경기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만약에 그냥 여태까지 언론에서 얘기했던 로드맵대로 경기 좀 꺾여. 금리도 좀 생각보다 많이 낮출 수 있을 거야. 이러면 성장주가 지금 비싸죠? 그래도 성장주를 조금 더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니다.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뭐 별로 경기 안 꺾일 것 같은데, 그러면 성장주는 거의 한계에 온 거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히려 상대적으로 싸죠. 경기가 이제 스무스하게 연착륙을 한다는 거는 이제 뭐 일반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면서 가치주. 그렇게 되면 코스피도 조금 소외됐던 격차를 좁힐 가능성이 있죠. S&P 500과 코스피의 격차가 지금 굉장히 벌어져 있는데, 이걸 조금 얘기하자면은 S&P 500이 약간 성장주스럽다면은 반대로 코스피는 약간 가치주스러운 거니까, 경기의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비중을 둘 거냐를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 2021년도나 20년에 있었던 정도의 이 불장은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투자되어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하시면서 새로 하시는 거에 대한 그 정도 말씀드리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투자는 자기 확신의 영역이다라는 거죠.